자, 이번에는 우리 전산세무 1급 교재 88페이지에 87의 기출문제, 문제 5번. 서강은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제조 동력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해 사업연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법인 세무조정 메뉴를 이용해서 재무회계 기장자료와 제시된 보충자료에 의해서 당해 사업연도에 세무조정하시오. 회사 선택 시 유의하시오. 작성 대상 서식은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및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의 조정명세서, 기부금 조정명세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및 세액공제 신청서. 1번. 다음에 고종자산을 감가상각비 조정 메뉴에서 고종자산으로 등록하고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및 감가상각비 조정명 합계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시오. 얘는 그 고정자산 등록만 하면 여기까지 다 자동 작성돼요. 고정자산 등록만 하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기계장치, 자산명은 기계장치. 취득 시 사용 가능할 때까지 운반비 200만 원이 있다. 취득재 비용은 무슨 원가에 가산해 줘야 돼요? 취득 원가에 가산해 줘야 되죠. 근데 2021년 4월 25일 날 취득했는데 1억 4천만 원이 부대 비용 제외한 금액이라 하니까 취득 원가를 얼마로? 1억 4,200만 원 되는 거예요. 별건 아니지만 조금 치사하게 문제 낸 거지, 그치? 1억 4천만 원만 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 그치? 취득 부대 비용 빠진 금액이니까 취득 원가 1억 4,200만 원 넣어줘야 되고, 전기 감가상각 누계액은 5천만 원이고 내용 연수는 5년, 경비 구분은 제조, 상각 방법은 정리율법. 회사는 기계장치에 대해서 전기에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했다. 전년도에 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이 얼마 있어요? 196만 8,500원. 전기. 전년도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한 금액이 이만큼 있는 겁니다. 전기 그 상각부인액은 이번 연도에 그 시행보조액 있으면 시행보조액 범위 내에서 송금산입입니다. 3번 단기 제조원가 명세서에 반영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5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 회사가 감가상각비 잡은 거 5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면 법인조정 1에 감가상각비 조정에 고정자산 등록 들어가셔서 감가상각비 조정에 고정자산 등록 들어가셔서 기계장치는 206번. 그 다음에 자산 코드는 1번. 자산명은 그냥 기계장치. 취득 연월일은 2021년 4월 25일. 기계장치는 신고는 정액법과 정률법 중에 선택. 무신고하면 정률법. 정률법이고요, 지금. 기초가액은 취득원가인데 1억 4,200만 원 넣어주셔야 되죠. 반기말 상각누계액은 5천만 원. 단기중 취득 및 단기 증가. 4번은 이번 연도에 취득했거나 이번 연도 자본적 지출을 자산 처리했을 때 4번에 넣는 겁니다. 5번은 일부 양도, 일부 매각, 일부 폐기. 일부 일단 일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고요. 7번은 단기직상각 의제. 그 전기직상각 의제하고 전기직상각 의제는 정액법일 때는 창이 뜨는데 활성화가 되는데 정액법일 때는 전기직상각 의제 활성화가 안 됩니다.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7번 단기직상각 의제 없고요.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195만 8,500원. 196만 8천. 196만 8,500원. 이번 연도에 시행부족액이 있으면 시행부족액 범위 내에서 송금산이 나와요. 전기말 의제상각 누계액. 의제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 의제액이라고도 얘기하고 법인세 감면받는 법인이 감가상각비 한도액보다 세포수 한도액보다
적게 생각하면, 그지? 예, 미달하게 생각한 것만큼은 강제로 송금 산입하는 게 감가상각 의제액이에요. 상각대상 금액은 정률법 같은 경우는 장부상 미상각 잔액에다가 4번 더해주고, 그 다음에 예, 7번 더해주고 8번 더해주고 9번 빼서 나오는 겁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내용연수는 5년, 상각률이 0.451, 12개월. 세법상 상각범위액은 4,237만 9,793원이니까 회사도 4,237만 9,793원 회계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감가상각비. 사용자 수정 눌러서 근데 회사는 얼마 상각했어? 3번 자료에 5천만 원. 기계장치니까 500번대 제조원가. 한도초가 나오네 여기 또 그지? 됐나 여기까지? 하고 저장 버튼 없는 건 자동 저장입니다. 단기 의제상각비 전체 양도일자 전체 폐기일자 업종은 없고요. 여기까지 하시고 감가상각비 조정에 예, 밑에서 세 번째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가져서 예, 불러오기 하시면 예, 정액법 예, 정률법 확인할 수 있고요. 정률법 지금 그 22번 단기상각 시행범위액이 4,237만 9,793원인데 회사가 계상한 금액이 5천만 원이니까 762만 207원은 한도 초과한 금액이에요. 예, 한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예, 부인 누계액은 전년도에 부인된 금액 1968500하고 7620207 더해서 9588707입니다. 여기도 저장 버튼 없으니까 자동 저장이고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누르셔서 감옥란의 기계 네, 기계장치 예,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762만 207원 예, 송금불산 유보 발생 해주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요즘엔 출제자들이 여기를 다 직접 입력을 체크하고 내더라고요. 요즘은 직접 입력이 체크가 돼 있으면 여기 기계라고 쳐서 조회도 조회가 안 돼요. 조회하실 거면 직접 입력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조정의 맨 밑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 합계표는 가서 불러오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산별로 예, 상각범위액 회사송금 계상액 한도 초과액이 나오는 거지.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저장 버튼 있는 것들은 여기까지 해서 예, 미상각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는 끝났고요. 이 번 다음은 세금과 공과금에 입력된 내용이다. 입력된 자료를 조회해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하시오. 단 세무조정 시 같은 소득 처분인 경우에도 건별로 각각 세무조정한다. 건별로. 3월 26일 본사 건물 정착 토지 취득세. 토지 취득세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지? 세금과 공과 처리했으니까 무슨 불산이?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등이죠. 그러니까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유출 국민연금 회사부담분은 의무로 내는 거니까 예, 송금 항목이고 예, 제조보수 사용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세도 의무로 내는 거니까 송금 항목 재산분 주민세도 예, 송금 항목 증권거래세도 송금 항목이에요. 어젠가 나왔던 문제는 뭐 대표이사의 증권거래세 뭐 이런 것들 그건 대표이사가 내야 될 거고 그냥 증권거래소는 우리 회사가 내야 될 거 이거 하는 거지 그지? 예, 송금 항목이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연체의 송금 항목입니다. 연체료종의 송금불산익은 건강보험 연체료. 건강보험 연체료 송금불산익. 마케팅 부서 승용차 속도 위반 과태료도 송금불산익. 기타 사이의 출이고 그 송금불산익이 3개밖에 없죠.
그건 하나에 몇 점씩? 2점씩이라는 거예요. 하나에 2점씩. 그러면. 이해 갔을까요? 저장하시고, 저장 여기 할 필요 없는 거지, 여러분들은. 미안해요. 그러면 우리 과목별 세무조정에 중간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가셔서 상단에 뭐하기? 불러오기, 엔터를 쳐주시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정별 원장에 있는 제조원가, 세금과 공과, 판매비와 관리비, 세금과 공과 불러오시고, 첫 번째 본사 건물 정착 토지취득세는 송금불산이, 법인세무 지방소득세 송금불산이, 마케팅 부서 승용차 속도 위반 같은 거 송금불산이 하시고 저장.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누르셔서 감옥이 다 뜨는 게 아니라서 직접 입력하시고 첫 번째가 토지 취득세. 토지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원가 넣어야 되는데 비용 처리한 거니까 송금불산입 450만 원은 유보 발생. 그 다음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얘는 결과치로서 송금으로 인정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송금불산입 89만 원. 국가나 지자체 기속이니까 기타 사회이출. 그 다음에 속도 위반 과태료 6만 원.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이출. 됐을까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하시고 종료하시고 세 번째, 주어진 자료에 따라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이 조정명세서 외화자산 부채 평가 일지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 각 계정 과목별로 하시오.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외화 보통예금 나와 있고요. 이번 연도에 발생한 거네. 이번 연도에 전기에 신고한 게 있으면 법인세 그 기말 마감한율 평가하겠다 신고한 게 있으면 좀 복잡해집니다. 약간은 발생 당시 환율, 결산 시 매매 기준율, 외화 종류 나와 있고 회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해성 외화자산 평가 방법 신고서 이 외화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법인세 그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면 기말 마감한율 평가하겠다고 신고하는 게 되는 겁니다. 사업연도 종료 현재 매매 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정하게 신고하였고 담당자의 착오로 장부가액은 발생일의 환율로 작성되어 있대요. 그러면 신고는 매매 기준율로 평가하겠다고 신고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발생 당시 환율로 평가했다는 얘기야. 그럼 발생 당시 환율로 평가하면 그죠? 회사는 외환상손이고 잡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까요? 발생 당시 환율로 평가했기 때문에 회사는 외환상손이고 잡은 게 없다. 그러면 우리 과목별 세무조정에 밑에서 세 번째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들어가셔서 그다음 첫 번째 자산은 외화 보통예금밖에 없네, 그지? 외화 보통예금은 외화 종류가 달러예요, 달러. 그래서 F2 눌러서 미국 달러 외화 금액은 60만 달러. 장부가액은 발생 당시 환율 달러당 1,000원. 장부가액은 6억 원이고 세법상 평가액은 달러당 기말 마감 환율 1,200원. 세법이 볼 때는 세법상 평가액 7억 2천만 원 잡아서 환산이익을 1억 2천만 원 인식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외화 부채는 장기 차입금하고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도 N화 F2 눌러서 일본, 장기 차입금은 2천만 원,
적용 환율은 1인당 장부상 환율은 8원. 1인당 8원. 1억 6천만 원. 뒷말 마감 환율은 1인당 10원. 여기 그 엔화는 1엔 기준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환율은 1엔 기준으로. 보통 100엔당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여기 이제 1엔당 나왔지만. 그러면 지금 장기 차입금은 한산 손실을 4천만 원 인식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세법상. 단기 차입금도 F2 눌러서 1번 3천만 엔 발생 당시 환율은 1엔당 9원 2억 7천만 원 기말 매매 기준율은 1엔당 10원 3억 원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3천만 원 한산 손실 인식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산 이익이 1억 2천만 원이고 한산 손실이 얼마니까 7천만 원이니까 퉁치면 환율 조정차 대등 갑질가 보시면 한산 이익이 더 크니까 5천만 원 나와 있는 거죠. 그지? 여기 퉁쳐서 쓰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 그 외화자산 부채 평가 을지에다가 넣게 되면 장부가액하고 세법상 평가액하고 세법상 한산 손익은 자동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외화 보통 예금. 외화 보통 예금은 60만 달러에 대해서 장부가액은 요거 보고 우리가 쓰면 되죠. 6억 원, 세법상 평가액은 7억 2천. 장부가액은 6억. 세법상 평가액은 7억 2천만 원. 회사 환산이익은 1억. 회사가 아니죠. 세법상. 세법 환산이익은 1억 2천만 원. 회사 평가액은 장부가액 그대로 평가했으니까 6억 원. 회사는 환산이익을 잡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은 회사 환산이익과 세법상 환산이익을 비교하면 회사가 환산이익을 적게 잡았네. 그치? 회사는 환산이익 하나도 안 잡았잖아. 장부가액 그대로 평가했으니까. 그러면 세법상 환산이익보다 작게 잡았으니까 소득을 증가시켜줘야 되니까 무슨 산입? 입금산입. 외화 환산이익 과소 1억 2천만 원이고 요만큼 보통 예금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발생? 유보 발생이고요. 공개 차입금은 2천만 엔 2천만 엔에 대해서 장부가액은 1억 6천만 원, 세법상 평가액은 2억입니다. 장부가액은 1억 6천만 원, 세법상 평가액은 2억. 부채가 증가했죠. 환율이 올라서 그지? 부채는 증가하면 손실이에요. 손실. 세법 환산 손실이 4천만 원 나와야 되는 건데 회사가 평가한 금액은 장부가액 그대로 1억 6천만 원 평가했어요. 회사가 환산 손실 잡은 금액은 없다. 그러면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은 회사 환산 이익과 세법상 환산 이익을 환산 손익이죠. 환산 손익을 비교. 회사 환산 손익과 세법상 환산 손익을 비교.
그 회사가 세법보다 한산 손실을 적게 잡았죠. 그지? 그러면 한산 손실을 더 인식을 해줘야 되니까 송금산이 외화 한산 손실 과소 4천만 원 장기 차입금의 차이를 가져오니까 유보 발생. 단기 차입금은 3천만 엔이고 장부가액은 2억 7천만 원, 세법상 평가액은 3억. 그럼 세법은 한산 손실을 3천만 원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회사는 장부가액 그대로 평가했으니까 회사는 한산 손실을 안 잡았어요. 그러면 조정은 회사 한산 손익과 세법상 한산 손익 비교. 회사가 세법보다 한산 손실이 적게 잡았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송금산입, 외화 한산 손실 과소 3천만 원이고 유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적으로 회사는 한산 손익 잡은 게 없어요. 그지? 장부가액 그대로 평가했으니까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여기는 그 세 가지 그 한산 손익이 합쳐서 나온 거죠. 근데 조정은 각자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 입력 클릭하시고 장기 차입금은 회사가 작게 잡은 거죠. 부채를. 장기 차입금 가소 또는 그냥 환산 손실 가소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4천만 원 송금산이 유보 발생이고 단기 차입금 가소 부채는 작게 잡았으면 부채를 증가시켜주면 송금산이 나오는 거야. 그지? 금액이 3천만 원 송금산입 유보 발생이고 입금산입 송금산입은 외화 보통예금 외화 보통예금 가소 1억 2천만 원 입금산입 유보 발생 자산은 증가하면 입금 감소하면 송금 부채는 증가하면 송금 감소하면 입금 됐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공유하시고 4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기부금 명세서와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하시오. 단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로 계산하며 각 문제 1번 내용의 세무 조정 사항은 2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예. 지금 2번 자료가 이제 기준소득금액 구하려고 나와 있는 건데 여기에 입금산입 및 송금산입 속에는 1번에 대한 세무 조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기부금 지출내역 보니까 5월 1일 1천만 원.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 기부금이에요.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 기부금인데 어원기부금이 200만 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원기부금은 미지급 기부금으로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입니다. 기부금은 현금주의예요. 현금주의. 그래서 어원기부금 같은 미지급 기부금 있으면
송금 불산이 유보 발생이고 여기도 어음기부금 빼달라는 얘기는 없네. 그치? 예, 가끔 출제자들이 어음기부금은 뭐죠? 기부금 입력할 때 빼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조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기부금 입력할 때만 빼달라. 그 나올 때가 있다는 거. 6월 15일 1,500만 원. 불우유토끼 성금. 예, 사회복지법인은 지정기부금이고 9월 20일, 21일 500만 원. 사립대학교에 예, 교육비, 장학금, 시설비, 연구비도 지출하면 법정기부금. 예, 대학병원 등의 예, 교육비, 그 다음에 예, 시설비, 연구비, 법정기부금이고 대학병원 등의 예, 대학교 등의 대학교 등의 예, 교육비, 예, 장학금, 시설비, 연구비를 지출하면 예, 법정기부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번에 대한 기부금 세무 조정하기 전에 단계순이익, 예, 입금산입, 송금산입 나와 있고 세무장, 세무상 미공제 2월 결손금이 2월 기부금 2월 결손금은 2009년 이후 거는 10년간 2월 공제, 2020년 이후 거는 15년간 2월 공제. 여기도 똑같아요. 그 법인세 가표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2월 결손 공제하고, 근데 법인세 가표 및 그 세액조정계산서에 2월 결손금은 실제로 공제가 되는 거고, 여기는 그냥 무슨 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만 기준 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만 예, 공제하고 계산하는 것뿐이야 그냥. 실제 공제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공제하는 것 뿐이라는 얘기야. 그런 것들도 이론 시험 나올 때 있어요.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있고,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10년간 2월 공제죠. 그지? 여기까지 됐고, 우리 기부금 조정명세서, 과목별 세무조정에 밑에서 두 번째 기부금 조정명세서 들어가셔서 상단에 불러오기, 자, 불러오기 하시면 계정별 원장에 있는 기부금 다 불러오고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 1번, 불우유토끼 성금은 지정기부금 2번, 사립대학교 장학금도 법정기부금 1번이고 이재민 구호금품 중에 200만 원은 어음기부금이니까 금액을 800만 원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800만 원 바꿔주시고 네 번째 칸에다가 그 밖에 기부금 5월 1일 이재민 구호금품 200만 원은 비권한의 어음기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음기부금은 여기다가 입력하지 마세요 하고 나올 때 있습니다. 문제에서. 원래는 입력해주는 게 맞는데 예, 입력하지 말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입력하지 않았어도 조정을 해줘야 돼. 조정을.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고정 등록 눌러서 예. 이게 어음기부금인데도 불구하고 그 밖으로 하면 무조건 뭘로? 비지정 기부금. 이렇게 뜨는 것 때문에 빼달라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냥 느낌에. 이렇게 나왔어도 여기다 뭐라 넣어줘야 돼 우리가. 어음. 어음 지급 기부금 200만 원은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입니다. 비지정 기부금은 공익성이 없는 거라서 누구를 위해서 기부했느냐에 따라서 주주를 위해서 기부했으면 배당, 임직원을 위해서 기부했으면 상여, 그 외에는 기타 사유 외출 공유하시고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서 기준소득금액 계산해줘야 되죠. 수정 버튼 눌러서 당기순이익이 기부금 세무조정하기 전에 당기순이익이 2억 원, 입금사님이 송금불산입이 1,000만 원, 송금사님이 입금불산입이 1,200만 원 있었는데 어음기부금 200만 원 우리가 무슨 불산입? 송금불산 하니까 입금사님이 송금불산입이 200만 원 늘어나는 거예요. 그치? 1,200만 원 됐을까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지만 1,000만 원 적었다가
1200으로 바꾸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냥 처음부터 1200 적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수정되면 안 되니까 수정 해제하시고 기부금 조정 탭에 입력하는 건 세 가지. 2월 결손금. 2015년도에 발생한 거하고 2021년도에 발생한 거 다 공제됩니다. 그래서 2월 결손금에 2,5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부금 2월행 명세 밑으로 쭉 내려가서 기부금 2월행 명세 2015년도에 발생한 지정기부금은 2번, 법정은 1번, 지정기부 한도 초과액이 200만 원.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발생한 2번, 지정기부 한도 초과액이 100만 원. 됐을까요? 여기는 연도 적는 거라서 연도. 2015년도, 2021년도, 지정기부 한도 초과액이 200만 원, 2021년도에 지정 한도 초과액이 100만 원. 이렇게 넣고 나서 여기 넣은 게 법정 기부금이면 5번에 이워전 액정 송금산입액의 금액이 뜰 거고 지정 기부금이면 15번 이워전 액정 송금산입액의 금액이 뜹니다. 300만 원 다 공제되네, 그지? 그럼 300만 원 다 공제가 돼. 이워전 액정 송금산입액, 그지? 그럼 요 금액을 해당 연도 무슨 추인액에 송금 추인액에 200만 원, 100만 원 넣어주시면 이번 연도에 전부 다 2월에서 공제가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시면 되고 종료하시고 자, 이번에는 우리 5번 서강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한다. 정규직 근로자 변동 내역이 아래와 같을 때 세액공제 조정명 3번 및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시오. 2021년도 사업년, 2021 사업년도는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였다.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은 세액공제 탭과 단기공제 및 2월의 계산을 각각 작성할 것. 직전 가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이 청년 등 2.5명, 청년의 4명. 그러니까 지금 고용을 증대시켰다고 고용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공제감면세 조정 투에 하단에 공제감면세 조정 투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들어가셔서 고용 여기 세액공제 1번에 쭉 내려가다 보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있어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나요? 맨 밑에서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상시근로자 증가분 300만 원에 대해 상시근로자 증가분 곱하기 300만 원에서 공제해 준대요. 그럼 여기다가 클릭하면 위에 그렇구나. 여기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가셔서 갔을까요? 가셔서 인원수 입력 있죠? 에, 에, 왜 그래? 그러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가셔서 F4를 누르시면 우리는 중소기업이죠. 수도권 내에요, 수도권 밖이에요. 응? 내인지 바뀐지 어떻게 알아? 여기서 모르죠. 어디로 가야 돼? 회계관리 탭에 기초정보관리에 회사 등록. 응? 회계관리 탭에 기초정보관리 회사 등록 가시면 우리 회사가 서강인데 주소가 어디에 주소가? 인천이면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응? 인천이면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는 일단 수도권. 이해 갔을까요? 그러면 수도권 내 청년 등의 2.5명.
한 명당 1,100만 원씩, 예, 2,750만 원이고, 예, 청년 등 외는 4명, 700만 원이고 해서, 예, 5,550만 원, 예,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됐나요?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단기공제 및, 예, 2월의 계산, 왜 안 나오지? F4. 내가 뭔가 저장 것도 따로 있는데 안 했나 보구나. 그럼 확인. 여기에 2.5명 수도권, 예, 그 다음에 청년외가 4명 하고 확인. 그러면 예, 공제 대상 세액이 5,550만 원 나오고, 예, 요 금액을 단기 공제 및 2월의 계산, 단기 공제 및 2월의 계산 가셔서 구분은 F2 눌러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2022년도 단기분이 5,550만 원, 5,5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고 저장. 만약에 이게 그 최저한세 또 계산하라고 그러면 요 금액 중 일부 공제가 안 되는 금액이 있으면 나중에 예,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비공제액에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고 세액공제 신청서 공제감면 세액주정일에 예, 세액공제 신청서 가셔서 컨트롤 F로 조회 가능하나? 컨트롤 F 안 되네. 고용을 증대시킨 예, 136번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앞에서 한 거 불러오게 하면 불러와지나 이게 그러네요. 앞에서 우리가 입력한 거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작성한 거에서 예, 저장하고 여기 불러오게 하시면 이렇게 불러오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세액이 5,550만 원, 공제 세액이 5,550만 원. 최저한세 걸리면 공제가 일부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지?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87회 기출문제 법인세 실무가 다 끝났고요.